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반도체 설계학과 아날로그 레이아웃 설계 실습을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폴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버추소를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네트워크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속도가 조금 뜨는 속도가 느리게 나오고 있어요. 네, 떴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즈의 라이브러리 매니저.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실행을 했고요. 자,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작업하던 폴더는 없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스티브라는 이름으로 해서 작업을 테스트로 쭉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작업 라이브러리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하는 과정을 진행을 같이 해볼 겁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그 간단한 OPMF를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죠. 그 교재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회로입니다. 그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메뉴에서 New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신규로 제작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네임이 나오죠. 요거는 저희 이름 OPMF 용으로 들어갈 건데 이름은 태스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라이브러리를 복사할 부분이 필요한데요. 일단 태스크라는 이름을 주고 OK를 누르면 자, 라이브러리를 어디서 복사를 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태스크 라이브러리를. 자, 세 번째 항목 어태치 익시스팅 테크놀로지 라이브러리로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떤 테크놀로지의 라이브러리에서 복사를 할 건지를 물어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저희는 GPDK 090 이 라이브러리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태스크라는 폴더가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에 태스크. 아직 뭐 작업은 진행 중인데요. 네, 태스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졌으면 파일 메뉴에서 New를 눌러주시고요. 셀 뷰를 선택해 줍니다. 자, 셀 뷰를 선택하고 여기 셀 네임에 OPMF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OPMF, 그 다음에 뷰는 스키매틱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스키매틱이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격자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옵션 메뉴에서 5, 디스플레이, 단축키 5가 되겠죠. 디스플레이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서 스냅 스페이싱이 있습니다. 스냅 스페이싱을 복사해서 스페이싱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스냅 스페이싱 값은 0.0625인데 요거의 절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25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부품을 불러와서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피모스를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I 키를 눌러 주시고요. 단축키 I 키를 눌러 주신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GPTK 090 선택해 주시고 셀은 피모스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피모스 1V 네, 피모스 1V 선택했고요. 헤이드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고요.
지금 첫 번째 배치한 거를 좌우 반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부품을 선택하시고 반전 아이콘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있겠죠. 반전 아이콘을 이용해서 플립 호리존탈로 좌우 반전을 진행을 해줍니다. 클릭. 자, 이스케이프 키 눌러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모스를 4개를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줌을 좀 축소를 해서 자, 엔모스를 배치하기 위해서 I키, 인스턴스 I키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엔모스 1V 이걸로 해서 엔터키를 눌러주면 창이 닫히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4개를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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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개가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스케이프 키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엠모스 이것도 좌우 반전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좌우 반전 아이콘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이걸 클릭해서 좌우 반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좌우 반전을 시켜줍니다. 클릭. 그래서 NM1번, NM2번 두 개를 반전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고요. 마지막으로 배치할 부품은 저항을 하나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항은 지금 저희가 레지스터 폴리 타입인데요. 보시면 레지스터 RES, NS 폴리 2, 폴리 2. 폴리로 되어 있는 거는 3핀짜리고요. 폴리 2는 2핀짜리입니다. 폴리 2로 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드 버튼 눌러주시고 저항을 여기에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십니다. 자, 이스케이프 키 눌러서 배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포트를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포트는 P를 눌러서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포트 이름을 써주셔야겠죠. 포트는 VDD, VSS, 그리고 in 플러스, 그리고 in 마이너스, 출력, 아웃 이렇게 해서 하이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VDD를 여기다가 클릭해서 배치하고요. 그 다음 VSS, in 플러스, in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웃 이렇게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스케이프 키 눌러주고 아웃을 선택한 뒤에 Q를 눌러서 속성창을 띄워줍니다. 단축키 Q를 눌러서 속성창을 띄우시게 되면 속성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속성창에서 디렉션, 요거는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기 때문에 디렉션을 눌러서 출력 아웃풋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웃풋으로 변경해주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위치가 조금 이동이 됐는데 요거를 다시 이렇게 원래 위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도면에 와이어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PMOS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W키를 누르고 센터에서부터 클릭하고 클릭, 클릭. 네, 위쪽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선을 뽑아서 클릭, 클릭,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바디를 뽑아서 클릭, 클릭.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엔모스 위치 이동을 좀 해야 되니까 M자를 눌러서 무브 명령으로 핀의 위치가 위쪽에 있는 피모스와 일치되도록 놔뒀고요. 이쪽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엔모스 NM0와 NM1번 사이 두 개 중간쯤에 NM3가 오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NM3를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죠. 여기쯤 대략 중간쯤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한 칸 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 와이어를 연결하겠습니다.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도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로 게이트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출력선이 나옵니다. 아웃풋 연결해주고 이쪽에 게이트 입력을 연결하고 이쪽 게이트 입력도 라벨링을 할 거기 때문에 선만 이렇게 뽑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디 쪽도 VSS와 연결을 라벨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만 뽑아 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연결해서 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W 바디를 또 연결을 해야겠죠. 바디는 아래쪽으로 VSS와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도 바디를 VSS와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라벨링만 남은 것 같아요. L 키 눌러서 라벨링 명령을 호출한 다음에 자, 라벨링 대화 상자가 떴으면 대화 상자에 라벨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VDD, VSS, 그 다음에 in 플러스, in 마이너스, out. 자, VDD는 여기다 연결을 하고요. VSS는 여기 세워서 연결을 해보죠. in 플러스는 왼쪽이 in 플러스고요. in 마이너스가 이쪽, 오른쪽, out은 이쪽이 out풋입니다. 라벨이 더 필요한데요. 다시 L키 눌러서 VSS 하이드 여기다가 VSS 누르고 여기도 VSS. 네, 연결이 이제 프로는 다 끝났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검증, 체크, 세이브 눌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create 명령에서 심볼을 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create cell view 눌러주시고 from cell view 누른 다음에 자, 다이얼로그 박스가 이렇게 나오면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셀 네임 OPMF로 되어 있고 from view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스키매틱 심볼 툴 타입은 스키매틱 심볼로 되어 있습니다. OK 눌러주시고 자, 심볼 제너레이션 옵션 창이 뜨면 여기에 레프트 핀은 in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 핀은 아웃풋, 탑은 VDD, 버튼은 VSS.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창이 떴습니다. 창이 떴으면 더블 클릭해서 창을 최대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F키를 눌러서 전체 사이즈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하면 겉에 있는 사각형이 선택이 되고요. 이 사각형을 지워주시고 딜리트 하시고 여기다가 삼각형을 새로 그려주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아이콘 중에 라인 그리는 명령이죠. 드로우 라인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삼각형 OPMF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앰프 모양을 그리실 때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제 드로잉이 완료되고요. 이쪽에 VDD 핀이 연결이 되면 됩니다.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 VDD 핀을 드래그로 선택을 하시고, VDD 핀을 여기다 배치, VSS 핀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배치해 주시고, 아웃풋 핀 드래그해서 여기다 배치. 파트 네임은 부품의 정중앙에 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스턴스 네임이 있죠. 인스턴스 네임은 이쪽 상단 여기에 배치. 네,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는데요. 테두리 드래그해서 여기 엣지에다 맞춰줍니다. 핀 엣지에다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네, 그 다음에 핀 이름은 핀 위에 올라오는 게 보기 좋겠죠. 겹쳐 있으니까 핀 위쪽으로.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핀 이름도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배치를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회로도로 돌아가서 회로도에서 누락된 부분이 속성 부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회로도 속성 부분에서 먼저 피모스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모스 선택하고 두 번째 피모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단축키 Q를 눌러서 속성 창을 띄워주십니다. 자, 단축키 Q를 눌러서 속성창을 띄우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오는데요. 이 속성창 중에서 저희가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수정해야 될 부분은 먼저 위스 부분입니다. 위스 부분이 토탈 위스가 지금 디폴트 값 120 나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250 나노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랭스는 기본 값 100 나노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위쪽에 보면 apply to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apply to에 only current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all selected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면 두 개의 셀렉션 되어 있는 PMOS가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NMOS인데요. NMOS의 NM0, NM1 이 두 개를 먼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두 번째 거는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Q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오겠죠. 속성창에 뜨면 역시 랭스는 기본 100 나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스 값은 2 마이크로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2 마이크로. 이렇게. 네, 그러면 두 개 전부 다 2 마이크로로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엔모스 역시 셀렉션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셀렉션. 쉬프트 키가 잘 안 먹는 것 같은데요.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셀렉션 한 다음에 Q자를 눌러주면 속성창이 뜨겠죠. 자, 속성창에서 랭스는 똑같이 100 나노를 그대로 입력하고요. 토탈 위스 값을 800 나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800 나노. 오케이. 네, 그러면 두 개가 전부 다 800 나노로 입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나왔죠. 저항 선택하고 Q를 눌러줍니다. 저항의 속성에서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저항 값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항 값이 2.1옴, 1.1K 옴으로 되어 있습니다. 킬로옴. 자, 세그먼트 위스 값을 480 나노. 그 다음에 세그먼트 랭스를 30 마이크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25킬로 옴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윌 노드는 VSS를 입력을 하고,
OK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 값이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파라미터 값까지 입력이 됐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요. 다음으로는 레이아웃을 생성을 해줘야겠죠. 자, 라이브러리 매니저로 이동해서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파일 메뉴에 New, 그리고 셀뷰 눌러주신 다음에 셀뷰 창이 떴으면 여기에 셀 네임은 OPF, 그리고 타입은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해서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네, 레이아웃으로 변경했고 OK. 자, 레이아웃 창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창이 떴습니다. 레이아웃 창이 떴으면 일단 창 크기를 최대화 사이즈로 바꿨고요. 먼저 옵션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옵션 메뉴에서 에디트 디스플레이 누르시고 디스플레이 다이alog 박스에서 격자를 먼저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X 스냅 스페이싱 0.005, 그리고 Y 스냅 스페이싱 이것도 0.005 입력을 해주시고요. OK. 네, 다음으로는 스냅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옵션즈 에디터로 가서 다이alog 박스에 그래비티라는 옵션, 그래비티 온 체크하시고 범위는 라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편집할 준비가 된 상태고요. 자, 위로 조금 화면을 이동을 하고 여기에다가 먼저 레지스터 저항을 먼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를 호출하는 단축키 I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인스턴스 창이 뜨면 라이브러리를 먼저 GPDK 090 변경을 하시고 셀을 선택한 다음에 셀 이름은 저희가 레지스터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밑으로 스크롤 내려서 레지스터 res sn 폴리 언더바 2번 이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항목들이 나올 겁니다. 이 값은 조금 있다가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플레이스를 하도록 하죠. 자, 이스케이프 키 눌렀고요. 자, 환경 설정이 끝났으면 인스턴스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을 배치하겠습니다. I자를 눌러서 자, 인스턴스를 배치하는 창을 띄웠고요. 라이브러리는 GPDK 09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GPDK 090 셀 네임은 먼저 레지스터를 먼저 선택을 할 겁니다. 레지스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이름 중에서 쭉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 RES NS P 폴리 언더바 2 이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름이 다 유사해가지고 잘못 선택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RES NS P 폴리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 소자가 갖고 있는 쉬트 레지스티브 값이 400옴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하이드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십니다. 닫아주시고 여기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치가 됐으면 다음으로는 인스턴스 I키를 눌러서 자, 피모스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모스 1V 이걸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을 했고요. 이 페이지가 바뀌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일단 하이드를 누르고 네, 바뀌었죠. 바뀐 거를 클릭, 또 클릭 두 개를 배치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I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엔모스를 배치하겠습니다. 엔모스로 선택을 하고 엔모스는 총 하이드 넣어주시고
총 4개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엠모스는 하나, 둘, 셋, 넷. 자, 배치가 됐고요. 자, 이제 배치된 어, 인스턴스의 속성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항입니다. 저항을 클릭을 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Q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속성 창이 뜨고요. 어트리뷰트 탭이 있고 파라미터 탭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탭에서 웰 노드를 VSS로 변경하시고 세그먼트를 4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위스는 480 나노 그 다음에 세그먼트 랭스는 7.5 마이크로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빈 공간을 클릭해보면 이 레지스턴스 값이 25K로 킬로옴으로 변경이 됐을 겁니다. 이 값을 만약에 다른 값으로 변경하면 변경된 값에 맞춰서 저항값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값을 7.5 마이크로로 입력을 해서 25kΩ에 정확히 맞춰줍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서 세팅이 된 상태고요. 지금 단자를 보시면 밑에 여기에서부터 저항이 시작돼서 쭉 올라가서 폴리라인을 통해서 가고 여기서 메탈1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폴리라인으로 저항이 쭉 가고 다시 여기까지 와서 메탈로 넘어와서 폴리라인 다시 넘어가서 메탈로 폴리라인 쭉 해서 여기서 단자가 끝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자와 끝나는 단자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이쪽 부품이 있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회전시키기 위해서 로테이트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기준점이 되겠죠. 기준점을 가지고 회전줄이 나오죠. 이 회전줄을 90도 위로 올리게 되면 클릭, 단자 위치가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 다시 무브 명령을 눌러서 부품을 조금 기준선에 맞춰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고 다시 오른쪽으로 클릭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피모스 두 개는 당연히 우리 회로도의 위쪽에 있는 피모스 두 개고요. 이쪽에 있는 피모스 두 개는 회로도의 중간쯤에 있는 엠모스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엠모스 NM0와 NM1번 그리고 이 두 개는 NM3번과 NM2번 2번, 3번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엔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속성을 여기 있는 엔모스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NM 2번, NM2번, NM0번, NM1번, NM0번부터 선택을 하고 Q를 눌렀습니다. 자, Q를 눌렀더니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죠. 파라미터 탭에서 랭스는 기본값 100나노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토탈 위스가 2 마이크로였습니다. 2 마이크로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핑거를 2로 변경을 해줍니다. 핑거가 변경됨에 따라 토탈 위스와 핑거 위스가 개별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같은 값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값을 2로 바꿔주면 이게 1로 바뀔 겁니다. 1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게이트 커넥션을 선택하고 이 항목을 게이트 커넥션을 탑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탑으로 변경을 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요거 두 번째 것도 NM1번이죠. NM0번은 이렇게 위에 게이트 커넥션이 만들어지고 핑거를 두 개를 줬기 때문에 폴리라인이 두 개로 만들어졌죠. 게이트가 두 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선택을 하고 Q를 눌러주고 똑같은 파라미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거를 먼저 변경하는 게 좋겠네요. 자, 핑거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토탈 위스를 2 마이크로 그리고 게이트 커넥션을 선택하고 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OK 변경이 됐죠. 자, 다음으로는 NM2번과 NM3번을 변경을 할게요. NM2번 선택하고 Q를 누른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이거는 핑거를 그냥 1로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0나노
맞습니다. 딴 거는 변경할 게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단지 게이트 커넥션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게이트 커넥션을 탑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이쪽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Q. 파라미터는 다 동일하고요. 게이트 커넥션만 선택해서 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OK. 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얘도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얘도 게이트 커넥션만 추가적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택을 하고 Q를 눌러서 다이얼로그 박스를 속성창을 띄운 상태에서 게이트 커넥션을 얘는 버튼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단자가 나와야 되니까 버튼으로 해주고 OK. 쭉 두 번째 것도 Q 눌러주고 게이트 커넥션 버튼으로 선택. OK.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배치 위치를 약간 조정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미널 블럭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터미널 블럭은 두 개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비하하기 때문에 단축키 5자를 눌러주고 단축키 5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컨스트레인트 그룹을 파운더리로 변경을 해줍니다. 파운더리 그리고 비아 디피니션은 n 인프로 해서 커넥션은 컬럼 수는 10개로 해서 하이드 이렇게 만들어지죠. 클릭하고 다시 5자를 눌러서 이번에는 비아 디피니션을 p 인프로 바꿔주면 되겠죠. p 인프 컬럼스도 역시 10개 하이드 아래쪽에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배치가 됐고요. 배치되면 지금 요 사이로 선이 좀 굵은 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거리를 좀 어느 정도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약간 거리를 띄워놓겠습니다. 거리를 조금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것들을 일렬로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부품과 이 부품을 서로 이제 겹쳐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 스크롤이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냥 제가 막 배치해가지고 온라인이 맞지가 않은데요. 온라인을 먼저 맞춰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웠고요. 온라인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오브젝트, 인스턴스, 네, 호리존탈로 변경을 하고요. 온라인 유징, 오브젝트, 인스턴스. 자, 레퍼런스에 set new reference 선택하고 레퍼런스는 얘로 잡겠습니다. 얘의 중앙으로 레퍼런스가 잡혀 있는 상태죠. 자, 다음으로는 온라인 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선택이 안 됐으면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 다이얼로그 박스 와서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이렇게 센터 중심으로 온라인이 완성이 됐죠. 클로즈. 자,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 자, 온라인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패드를 정확히 여기에 있는 이 패드와 이 패드를 정렬하기가 좀 쉬워졌을 겁니다. 드래그해서 일치시키도록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일치시킬 때 여기에 있는 move 명령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일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클릭하고 이쪽에 있는 패드와 겹치게끔 클릭해서 배치를 해줬습니다. 위쪽에 있는 피모스는 겹치면 좀 그렇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까이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먼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을
얼라인 아이콘을 눌러주고요. 얼라인 명령 누르고 set reference point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부품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레퍼런스 포인트가 나오죠. 다시 다이얼로그 박스로 들어와서 원하는 오브젝트 선택해주고 와서 어플라이 눌러주면 얼라인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스케이프 눌렀고요. 근접하게 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물부 명령 M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겹치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F키를 눌러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게 조금 왼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야겠죠. 누르고 클릭해서 이쪽으로 한 이 정도 거리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하고 무브 M 누른 다음에 가운데 정도 돼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가운데쯤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 눌러서 이거 아래쪽으로 하고 이것도 여기쯤에 배치. 그 다음에 이만큼 선택이 좀 액션이 느려서 선택하고 M 눌러서 아래로 배치했습니다. 자, 배치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비아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아를 미리 배치하는 이유는 메탈 2 라인을 연결할 때 비아가 있으면 메탈 2 라인을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축키 5를 누르고 비아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 때문에 컬럼즈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컬럼즈를 1로 바꾸고요. constraint group boundary, 그 다음에 비아 definition 이거를 선택하고 항목은 M2, M1, M2, M1, V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하이드 버튼을 눌러주고 자, 그래비티 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드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배치돼야 될 위치가 여기 이 포인트에 클릭해서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클릭 그리고 이 포인트 클릭 그리고 아래쪽 포인트는 여기 3개 여기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하나 그리고 여기 포인트 하나 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피모스의 이쪽 패드 여기에다가 포인트 잡고 이거는 조금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리고 요 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비아가 생길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 여기도 좀 이따가 만들도록 하죠. 자, 비아는 어느 정도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드로잉은 메탈 1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메탈 1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P를 눌러주시고요. 단축키 이쪽에서부터 여기서 선이 와서 이쪽 위 VDD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뽑아서 VDD까지 연결을 해주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라인에서 메탈 라인을 뽑아서 여기까지 연결을 같이 해줍니다. 더블 클릭 연결됐고 그 다음에 메탈 2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쪽 여기도 비아가 하나 좀 있어야겠네요. 자, 에스케이프 키 눌러주시고 O 키 누른 다음에 이 옵션 그대로 하이드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배치를 클릭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스케이프 키. 자, 이번엔 메탈 2 라인입니다. 메탈 2로 선택하고 패스 P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뽑아주시면 되겠죠. 라인이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에서 비아 비아 다운 투 메탈 1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걸로 이 라인의 센터에 물리도록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탈 1 라인에서 여기서 연결이 되겠네요. 이쪽. 여기서 메탈 2로 연결을 해야겠죠. 메탈 2를 선택하시고 패스 명령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서 여기까지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비아 다운 투 메탈 1 눌러주시고 센터에 물려서 클릭, 더블 클릭 마무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탈 2 라인으로 해서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메탈 2 줌 아웃을 하고 줌인 오른쪽 구석으로 갔네요. 자, 아래쪽으로 좀 움직이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자, 여기서 메탈 라인이 연결이 돼서 아래로 와서 꺾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연결하고 더블 클릭이 안 됩니다. 네, 됐고요. 여기서 또 선을 뽑아서 와서 꺾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이 잘 안 먹네요. 자, F 키 누르고 네. 자, 선이 조금 어긋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트레치 명령 S 키를 눌러서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스트레치가 됩니다. 자, 스트레치가 나오면 이 센터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면 됐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메탈 라인을 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메탈 라인과 요거 라인이 전부 다 일렬로 쭉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이 조금 안 맞는데 요것도 얼라인을 좀 해주는 게 좋겠네요. 라인을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패스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라인을 클릭하고 가로로 메탈 라인을 쭉 뽑습니다. 네, 선이 쭉 나오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를 해놓고요. 자, 다시 얼라인 명령을 누르고 자, 레퍼런스를 인스턴스로 하지 말고 레이어로 해주고 레이어로 해준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를 메탈 2로 초이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set 레퍼런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 라인 이걸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가이드 라인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명령으로 돌아서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달라고 나오죠. 인스턴스 선택은 요 오브젝트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클릭이 됐죠. 네, 이렇게 됐으면 apply. 그러면 비아가 일단 얼라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아 얼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스케이프 누르고 피모스를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모스 선택 그리고 M키를 눌러서 패드 중심을 클릭하면 잡히죠. 비아 중심으로 클릭. 얼라인이 됐고요. 여기서도 M자 눌러서 요 왼쪽에 있는 엔모스 중심을 잡아야겠죠. 클릭하고 지금 단계 선택이 됐네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선택을 해주면 돼요. 엔모스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M자를 누르고 여기서 센터 잡고 아래로 내려서 클릭. 그러면 정확히 스냅, 오브젝트 스냅으로 정확히 연결이 됐죠. 자, 아까랑 똑같이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S자를 누른 다음에 엣지에서 클릭하고 여기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클릭. 그러면 메탈 라인까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메탈 라인 2로. 자, 라벨 연결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피모스 부분에는 NOL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터미널 블럭과 아래쪽에 있는 피모스 두 개를 감쌀 수 있는 NOL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렉탱글, R자를 눌러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이 부분에 오류 메시지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감쌀 수 있는 좀 여유를 두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NOL 배치를 완료를 했고요. 자, 디자인은 다 끝났는데요.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DRC 검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DRC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배선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왼쪽에 보이는 레이어 패널에서 메탈 1을 선택하고 NV를 클릭을 하게 되면 메탈 1만 보이는 상태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보이게 돼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 여기는 이제 면적이 너무 작아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면적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R키를 눌러서 렉탱글로 여기를 조금 보강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하고 R키 누른 다음에 렉탱글로 이렇게 예, 면적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여기도 면적이 좀 작은 것 같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다시 리부팅을 해서 옵션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옵션 변경이 됐는데 옵션을 다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즈 옵션의 에디터에 그래비티 온 체크하고 라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R키 눌러서 렉탱글로 해서 여기 버텍스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크기를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장이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확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부분도 지금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귿자 모양의 부분이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자 모양이 안 보이도록. 오버랩 때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버랩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면적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메탈 2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탈 2를 선택하고 메탈이라는 디스플레이를 꺼주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렉탱글로 이렇게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탈과 여기는 선이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해서 너무 가까우면 스트레치가 그 그래비티 기능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멀리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클릭해서 멀리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없어집니다.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
F키를 누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레이어를 다시 켜놓고 DRC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이브를 한번 해주고요. 아슈라 메뉴에서 Run DRC 눌러주시고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 메뉴가 나오죠. 태스크, 셀 네임이 OPMF 이렇게 나오고 런 네임은 OPMF 언더바 DRC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yes. 자, 이렇게 no error, DRC error found라고 나오면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슈라 메뉴에서 LVS, Run LVS를 누르고 LVS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LVS는 레이아웃 때 스케매틱 두 개를 검증을 해서 회로도대로 연결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run name이 나오죠. run name은 OPF LVS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특별한 오류 없이 마무리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상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